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혁호입니다. 자, 4월 12일입니다. 일요일에 펼쳐지는 일요경마 돈세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잘 한번 풀어보자, 잘 한번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999막권, 그러니까 100배가 넘는 배당이 2개 경주, 그리고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도 76배짜리 막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배당이 나왔어요. 근데 뚜껑이 열리는 거는 이혁호가 마지막 경주에 9번마 마이티 에버를 놓고 3번, 4번을 배당으로 노렸는데 그 3번, 4번이 들어오면서 3, 4 막권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배당이 터졌는데, 그거를 못 잡은 게 이렇게 통탄할 상황이네요. 그래도 뭐 이번 토요경마, 오늘 펼쳐진 토요경마에서 승부경주 13배짜리 천하군자의 새벽질주 제주경마 승부경주 13배짜리 막권 제대로 한탕 찍어드렸습니다. 원틀로 갔다가 13배짜리 때려드렸고, 서울경마 메인 승부 다나은 킹덤의 콩코드블루 쌍으로 복으로 아주 때려줘줬어요. 단복의 3쌍까지, 뭐 파워풀 임팩트 파워질주도 원틀, 거기에 지산 레이블까지 3쌍승식 원틀 28배 27배, 골든디바 경주 36배짜리 삼복도 갔다가 원틀 때리고, 때려드려야 하는 경주들은 때려드린 이번 토요경마였고요. 이제 일요경마를 잘 한번 풀어나가 보자라는 거죠. 일요경마가 전체적으로 이번 주 경마는 좀 까다롭기는 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부산경마도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서울경마도 그러하고 쉽지는 않아요. 까다롭기는 한데, 까다롭다고 뭐 경마가 뭐 언제는 쉬었습니까? 까다롭다고 또 우리가 못할 거 없잖아요. 한번 제대로 붙어봐야죠. 자, 이번 일요경마요, 승부경주를 먼저 공지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요경마 승부경주는 서울경마, 자, 2569입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부산경마는요, 부산경마는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가 메인이고요. 6경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부산경마 6경주가 부산의 메인 승부경주. 자, 이렇게 정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뭐 문자 서비스도 좋고요. 그리고 ARS 통해서 함께 하셔도 좋고요. 어떤 참여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일요경마는 이어코스럽게 999막권 고배당 막권 한번 시원하게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월 12일 일요경마 이혁호의 돈세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경마 1경주부터 스타트를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굉장한 힘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경마 1경주부터 오늘 차근차근 한번 좀 풀어보자고요. 자, 서울의 1경주 6등급에 1200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말들 간의 접전 양상, 접전 구도로 보여지죠. 여기는 일단 5번마 강한 간마가 김태희 기수의 기승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경주 입상, 그 전 경주의 3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기를 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세게 보면 받치는 막권 정도, 그 정도 봐요. 정말 세게 보면 받치는 정도. 아니면 빼고 갈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노려야 되는 말은 뭐냐면 1번마 뱅크라인이에요. 뱅크라인. 이 뱅크라인을 우리가 노리고 가야 돼요. 이 노림수가 뱅크라인입니다. 네, 노림수예요. 뱅크라인. 뱅크라인 같은 경우는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능력이 있었던 말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다리가 안 좋아서 한 번은 박살나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그 다리의 여파, 다리가 안 좋았던 여파로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뱅크라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경주력을 끌어올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좋아지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2번입니다. 진짜 조교 강도 이빨 끌어올리고 완벽하다라는 모습을 확인시켜 준 게 바로 1번마 뱅크라인이에요. 뱅크라인. 그래서 게이트점도 좋고 이 말이 처음 입상을 했을 당시를 돌아보면 선행을 갔죠.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잡아 돌렸어요. 1200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제법 강한 상대들 틈에서 뱅크라인은 이 정도면은 뱅크라인은 노려봄직하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뱅크라인은 좀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 제가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경주가 인기를 모아줄 말은 뻔하잖아. 빈센트 캐시, 그 다음에 강한 감마 뭐 이런 말들, 아니면 3번마 레이디 디바 이런 말들 팔릴 거 아니겠어요? 9번마 베스트 더 온까지. 그런데 이 말은 왜 안 팔리죠? 9번마 동백은 왜 이 말은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죠? 저는 11번마 동백 같은 경우에 사실 조제로 기수가 이제 외곽 게이트에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게이트도 외곽으로 좀 밀려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라는 건데, 자 17조가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되고 들이대야 돼. 이동국 조교사가 애지중지 정말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걸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외곽 게이트라고 안 팔리나? 그러면 땡큐라는 거죠. 1번마 뱅크라인, 11번마 동백, 이 두 마리는 우리가 이번 서울경마 1경주에서 노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경마의 2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의 2경주는 오늘 승부경주로 마련을 했어요. 승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부를 들어가는 서울경마의 2경주다라고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1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11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이 경주는 사실 뭐 이제 세네라니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스 위너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5번마 상임영웅이나 용비교도 인기를 좀 끌래나? 용비교도 좀 팔릴 거예요. 이런 말들 팔립니다. 뭐 와달비도 게이트 조건 좋으니까 팔릴 거고, 그리고 외곽에 뭐 비바, 치시 뭐 이런 정도. 근데 자세히 한번 이 경주를 살펴보세요. 능력마가 있습니까? 세네라니아가 인기를 모으는 건 뭐야? 지난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뛰고 나름대로 3차까지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왔다. 선행도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기를 좀 끌어주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경주가 우리가 1400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에요. 과연 세네라니아가 선행을 간다고 치자고요. 아주 편안한 조건에서 선행 간다고 쳐.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 경주는 외곽에 7번마 용비교 달라들 거고 거센무적 달라들 거고 이런 말들도 앞에 안 가면은 나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이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는 선두권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 경주를 제가 승부 경주를 잡은 건 좀 노려보려고요. 네, 노려보려고요. 뭐를 노려? 자, 3번마 나이스 위너를 노려보겠습니다. 이 나이스 위너 때문에 제가 이 경주를 승부 경주로 잡은 거예요. 나이스 위너가 있기 때문에 승부 경주를 잡은 겁니다. 자, 나이스 위너는요, 전 좀 놀랬어요. 네, 이 말 자체가 이제 지난번에 외특 사행 악벽으로 재심사를 지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물론 이제 포화주로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1200에서 1분 14초 1분 14초대의 엄청난 기록을 끊었던 전적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나이스 위너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걸음이 없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말이 최근에 주행이 불량하고 아주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좀 악조건들이 따라가면서 이 말이 못 뛰어. 그런데 재검 때 말을 보니까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드디어 나이스 위너가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훈련 자체도 조절호 기수가 굉장히 정성껏 했고요. 게이트 조건도 좋아요. 선행도 가는 말이고 뭐 따라도 가고 추입도 하는 그런 말이죠. 나이스 위너가 이 정도까지 약한 편성 만났으면 여기서는 나이스 위너를 놓고 승부를 한번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승부 경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나이스 위너를 놓고 승부를 하려고. 뭐 뒤에 붙일 말들 큰 고민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긴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좋은 배당 쪽에 뭐 세네라니아 2번만 세네라니아 이런 거 뒤로 돌리고 좋은 배당 쪽에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리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승부는 서울경마의 이경주고요. 여기서 한 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마의 1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경마의 1경주. 자 이번 부산경마 1경주는요. 일요일 부산 경주가 이제 그 교류기념 경주로 펼쳐지잖아요. 뭐 뉴질랜드 트로피도 있고 뭐 중국 트로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주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상금 자체가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상금도 좀 상금이 안 큰가? 상금은 그대로구나. 상금은 그대로고 이제 타이틀만 있는 그런 경주인데 요거 그 전체적으로 부산경만 그래서 혼전도가 높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로피 경주가 있는 그 주는 편성 강도가 굉장히 좀 빡빡하다. 자, 이 12마리가 출전한 이번 그 부산경마 1경주는요. 뭘 좀 노려볼까요? 뭘 좀 노려볼까? 이번만 플래시코코? 플래시코코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가리 봐요. 네, 플래시코코는 대가리 봅니다. 이게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주행 심사를 받고, 이번에, 다시 그 3월 달에 주행 재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잠깐, 사이에 이제 공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 제가 제 눈에 쏙 들어왔던 10월 달 주행 심사 모습과 지금의 주행 심사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좋더라. 여전히 강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 플래시코코는 노림수를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정표 마방도 신마승부를 잘해요. 18조도 신마승부를 좀 잘하고 문제는 이제 신윤섭 기수의 기승이라는 게 문제죠. 말을 좀 신윤섭 기수가 많이 못하니까. 근데 이 플래시코코라는 말 자체가 좀 스스로 알아서 뛰는 유형이에요. 조교 때 모습을 봐도 그렇고 주행심도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뭐 플래시코코를 세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진짜 요거 진짜 재밌는데 안 팔리네. 그러면 우리는 땡큐를 외쳐야 되겠죠. 어떤 말이냐? 10번마 브라운 초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한 브라운 초코. 요거 왜 안 팔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행심사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나름대로 주행심사 잘 받았고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아니 슈퍼맨 브라운 초코는 데뷔 전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라이스 마방도 되도록이면 신마승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이제 신마승부를 잘 못하는 마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장난을 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안 팔려? 그러니까 안 팔린다라는 개념이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막 그 무슨 뭐 뭐라고 할까? 막 종합제 백판 이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너무 안 팔린다는 거. 생각보다 너무 안 팔리는 거. 오아시스 기적하고 비교해 보면 오아시스 기적한테 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생각보다 좀 덜 팔리는 쪽에서의 브라운 초코. 그리고 플래시코코 같은 경우도 주행심사 모습 보면 그냥 와야 되는 말. 요거는 이제 2번 10번 두 마리를 한번 좀 강하게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느냐.
뭐 그 뒤로 이제 뭐 오아시스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5번마 스카이보이라든지 뭐 7번마 리스펙팅걸 뭐 이런 말들 정도겠죠. 2번, 10번 요거 한 방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텐 막권 2번, 10번에 한 방 괜찮아 보이는데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받은 말들은 노리고 들어가야 돼요. 자, 서울경마의 3경주 가겠습니다. 자, 서울의 3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했는 경주 편성이에요. 이번 서울의 3경주 여기는 뭐 이제 뻔한 말들이 뻔하게 팔리고 뻔하게 뛸 그런 그림이죠. 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직전 경주에 3조고가 좀 좋지가 않았잖아요. 이게 인기 1위예요. 이게 인기 1위예요. 3조고가 대가리판입니다. 왜? 이번에도 앞에 갈 수 있거든. 이번에도 앞에 갈 수 있고 사실 지난 경주는 스포츠 서울배였으니 그 정도밖에 못 뛰었다라는 뭐 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3조고 같은 경우는 그 1300m에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버텨낸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3조고가 많은 인기를 끕니다. 뭐 되는 말이고 뭐 이거 빼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 경주에 다른 말을 좀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추천을 좀 드릴 말은 뭐냐면 8번만 남산록 이건 안 팔립니다. 이거는 복병마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 팔려요. 안 팔릴 겁니다. 왜냐면 지난 경주도 거의 바닥을 쓸었잖아. 거의 꼴등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산록이 안 팔리는데 11번 게이트에 효정이 타고 의욕 부족 여기다가 중위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700 거리를 지난번에 딱 뛰고 아이구야 이건 내 거리가 아니다 해서 다시 경주 거리를 1400m로 내리고 나오는 그런 흐름. 8번마 남산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영 조교라든지 아니면은 발주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못 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9번마 코리안 드림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한 코리안 드림 요거는 이제 제가 추천마로 정리를 내려드릴게요. 추천마로 정리를 좀 내려드리는데 이게 코리안 드림 같은 경우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사실 지난번 경주 때 코리안 드림 같은 경우 제가 이거는 무조건 노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코리안 드림을 노렸는데 이제 축을 사락칸으로 갔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좋지는 좀 않았는데 선두력도 있고 그리고 1400이라고 하는 경주 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뛰어본 적은 없지만 코리안 드림에게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코리안 드림은 선입권에 붙어서 라스트에 끝걸음 한 발로 뛰는 말이기 때문에 딱 좋아요.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3조고 좋아요. 3조고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안쪽에 1번만 스테이빅 최적의 조건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11번만 라온 니진스키 좋죠. 그런데 이어코를 잡아 끄는 건 9번만 코리안 드림과 8번만 남산록이다. 그래서 9번, 8번 요 두 마리를 이어코의 추천마로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마의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의 이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로 가봅니다. 여기는 뭐 사실 믿고 들어갈 만한 배팅의 중심 축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중심 축은 있다. 라는 거예요. 뭐냐? 3번만 벙커버스터. 네, 벙커버스터. 뭐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벙커버스터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벙커버스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뛰는 걸 보면 앞으로 많이 뛸 것이다. 그리고 상위군으로 올라가도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 선두력도 워낙 좋은데다가 직선주로 해서 힘도 있고 모래를 맞아도 그 모래를 맞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는 흐름 자체가 뭐 깨질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말이다.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조교 때 말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뭐 대상경주급 편성을 만났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저는 벙커버스터는 그냥 부러질 때까지 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번에도 편성을 보면은 이번에도 안 부러질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선행 갈 수 있는 말들 중에 또 가장 안쪽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상대 선행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9번마 그랜드모, 11번마 낙동 명장이잖아요. 낙동 명작 뭐 요런 말들 정도가 이제 리플즈 말인 요런 정도가 이제 그 선두권에서 같이 좀 싸워줄 만한 말이잖아요. 근데 가장 안쪽 게이트를 잡아서 그냥 발주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스피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추진력 좋고요. 가속력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 벙커버스터가 앞에 가면 이거 못 잡는다.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뒤에다가 뭐를 붙이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한 방으로 막권을 산다라고 하면 1200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요렇게 한 방 아니겠느냐. 예. 3번만 벙커버스터, 2번만 닥터시티. 일단 한 방 사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앞에 가는 말들은 3번만 벙커버스터가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닥터시티가 중위권 정도 몰고 오다가 안쪽으로 추입. 지금 부산 경마장은요. 선행 가는 말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내측주로가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벙커버스터의 선행에 2번만 닥터시티의 라스트 한 발. 요런 거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2번을 기본 한방 막건으로 사놓고 그리고 나머지 막건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방으로 막건을 산다면 요렇게 한번 사보고 싶다. 요렇게 한번 막건을 사보고 싶다. 라는 게 이옥근 생각이고요. 자, 부산경마 이경주는 3번, 2번 요 한 장의 막건 요거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서울경마의 4경주입니다. 서울의 4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이 경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다라는 게 이 경주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갈 수 있는 말들 뭐가 있을까? 프리메로? 5번마 프리메로 정도? 앞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외곽의 10번마 투어킹? 그나마 순발력이 가장 앞서 있는 게 외곽의 10번마 투어킹이니 게이트가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오수철 기수가 밀고 앞에를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재밌는 게 투어킹이에요. 선행마가 없는 흐름에 투어킹이 가장 빨라.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단독 선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단독 선행까지도 나가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나가게 되면 이 말이 쉽지 않죠. 이거 잡기 쉽지 않죠. 왜냐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말이 뭐냐면 이 PLS 트윈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상치를 한번 보세요. 2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 지기가 굉장히 빨라요. 2주 만에 출전을 했고 2주 만에 출전하면서 훈련 강도는 많이 약해졌어요.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기는 하지만 PNS 트윈은 지난 경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입상을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2주 만에 나왔다. 능력을 앞서 있는 거 맞지만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다. 라는 게 이어코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배팅의 축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어코는 10번마 투어킹. 선행 가면 한 바퀴 돈다. 자, 투어킹을 이어코의 배팅의 중심마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는 놈이 장땡이에요. 장땡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마의 3경주로 갈게요. 자, 부산경마 3경주는 승부경주로 마련을 했습니다. TSK 일본 트로피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승부경주 한번 가볼게요. 뭘 놓고 막번 사실 거예요? 뭐 헤비듀티? 뭐 헤비듀티가 이제 인기를 끌겠죠. 헤비듀티 정도를 놓고 사실래나 아니면 6번마 무적이 요 정도? 요 정도를 사실래나 아니면 4번마 챔프소니? 진겸의 챔프소니? 그것도 아니면 외곽에 뭐 경복 스트레이가 이런 정도? 근데 제가 이 경주를 승부로 잡은 이유는 이거예요.
기수가 사실 말은 좀 못하기는 해요. 예, 한때 잠깐 애가 미쳐가지고 하루에 막 4승 5승 막 몰아쳐가지고 우리가 이 기수에 대해서 말을 잘 타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지. 말은 사실 못해요. 그러나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믿겠습니다. 3번마 벌교왕초. 이 벌교왕초를 중심으로 승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벌교왕초 때문에 이 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교왕초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전 경주나 그 전 경주,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너무 좀 맥없이 깨진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선행가 선두권에서 버틴 말이 뭐죠? 그레이톱이 앞에 나가가지고 버텼고 그 벌교 왕초는 추입을 하다가 끝이 났어요. 추입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마가 끝나버린 거야. 그래 얼마나 애가 당황스러울까요?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던 게 지난 경주 벌교 왕초의 경주 흐름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전 경주는 그레이톱이 그러했어. 그러면 그 전 경주, 그러니까 3착으로 왔을 때는 뭐였을까? 미스터 프라임이 선행을 가면서 레이스가 빨라졌고 그러다가 올라왔는데 아쉽게 3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선두권이 워낙 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교왕초가 추입이 좀 늦었던 것뿐인데, 자 이번 경주 선행 누구예요?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는 말들 누굽니까? 뭐 무적이 정도? 예, 무적이 정도? 앙코르 정도? 요 정도가 앞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뭐 월드 톱티어 정도? 요 정도란 말이야. 아니면 스텔스 모드 정도? 요 정도. 이 정도의 말들은 얼마든지 때려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벌교 왕초가 가지고 있는 직선주로 취입 능력이다. 그러한 관계로 이어코의 이번 경주는 벌교 왕초를 배팅의 중심으로 한 승부 경주, 승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승부 경주로 잡았고 이 경주 벌교왕초가 승부의 중심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부산 3경주 마무리 짓게요. 이 경주가 좀 재밌는 복병마들이 많아가지고 배당이 제법 삼삼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서울경마의 5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의 5경주는요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코의 메인 승부 11마리가 출전을 한 서울경마의 5경주. 그래요. 이 경주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인기마들 안에서 복잡하게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놓고 때리겠습니다. 승부 경주, 승부 막권 때리겠습니다. 7번마 동강의 스타. 이 동강의 스타를 놓고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승부도 아니고 자 메인 승부를 동강의 스타를 놓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지난 경주에 대략 한 3개월 정도, 3달 정도 쉬다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산통으로 인해서, 배앓이로 인해서 취소됐다가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산통에 걸린 말들, 그러니까 우리는 직립보행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장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 그 중력 때문에 굉장히 뭐 산통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나와요. 근데 동물들은 포유류는 안 그래요. 포유류는 네 발로 딛고 서잖아요. 장이 뒤에 있다고 치면 꼬불꼬불 밀어내야 돼 힘으로. 그래서 산통이 걸리면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뭐 말들도 그렇고 산통 걸려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산통이 아주 위험한 병이거든요. 근데 동강의 스타가 지난번에 산통이 걸렸어. 그래서 사실 동강의 스타는 그 질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체중도 좀 빠져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뺐거든요. 와 멀쩡하더만. 네, 멀쩡합니다. 멀쩡했던 모습들을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동강의 스타 같은 경우가 능력에 비해서 단점이 하나 있었죠. 뭐냐? 발주가 잘 안 돼요. 스타트가 좀 안 좋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주 연습까지 하고 나오는 게 동강의 스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동강의 스타를 놓고 들어가는 동강의 스타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 자 이렇게 정리를 좀 내려드리겠고요.
뭐 나머지 말들 중에서 뭐 딱히 뭐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없어. 일단은 그냥 동강의 스타에게만 집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동강의 스타에게만 집중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강의 스타를 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가겠다. 메인 승부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리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경마의 4경주 갈게요. 부산의 4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해 있습니다. 12마리 출전한 부산 경마의 4경주 1600이고요. 이번 부산 경마 4경주 뭐가 원더풀 존스? 원더풀 존스가 인기 1위로 팔리겠네. 원더풀 존스가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원더풀 존스가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안쪽에 아리드래곤 같은 말들 팔리겠죠. 여기다가 이제 뭐 블랙볼트나 그대만의 블루 정도, 요 정도 말들이 인기를 좀 모아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경주를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뭐 마음이 현장 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원더풀 존스 삭제. 원더풀 존스 삭제. 저는 이렇게 원더풀 존스처럼 기복이 심하고 결정력이 부족한 말들이 대가리로 팔릴 때 저는 되도록이면은 빼고 가려고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이런 말들은. 그리고 이 경주가요. 이번 부산경마 4경주 HKJC 홍콩 트로피 경주가 이게 그렇게 말랑말랑한 약한 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더풀 존스를 일단 날리는 쪽으로 뭐 현장 가서 뭐 마음이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은 저는 날리고 싶고. 그럼 뭐를 노려야 되느냐? 1번만 아리드래곤입니다. 아리드래곤을 노려야 돼. 아리드래곤을. 이게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기는 해요. 승급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강한 상대들을 만났다는 거죠. 다만 승급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kg의 감량 2점을 챙겼어요. 선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말인데 1번 게이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선두권을 누가 때리고 나가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리드래곤은 자신이 원하면 선행을 갈 수 있고 국대스타 같은 말들, 무등산 같은 말들, 뭐 기습선행 가는 말들 그런 말들 말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원더풀 존스가 선행가? 그러면 선입권 바로 뒤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 되는 겁니다.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아리드래곤은 선입 따라갈 수도 있고 내측주로 활용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아리드래곤을 제가 노린다라는 거예요. 아리드래곤을 그래서 노린다는 겁니다. 아리드래곤은 그래서 노린다라는 거고요. 배당을 한번 좀 노려보실 분들이라면 크레이지 아미 요거를 한번 좀 노려보자고요. 요거를 한번 좀 노려보자고요. 크레이지 아미 요게 이제 복병마로 추천을 좀 드리는 건데 자, 크레이지 아미는 지난 경주 성적은 머릿속에서 좀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그 이전의 성적을 머릿속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손경민이가 아닌 다실바가 기승을 했다. 그런데 부담 중량이 1.5 늘어나서 52.5kg이다. 요것만 한번 따져보자고. 요것만 따져보면 크레이지 아미는 여기서 해볼 만한 그림이에요. 자, 1번만 아리드래곤입니다. 아리드래곤 여기에 크레이지 아미 복병으로 자, 부산경마 4경주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경마의 6경주 가겠습니다. 자, 서울의 6경주. 이번 서울경마 6경주는요.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뭐 가장 큰 그 승부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요. 서울 6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승부를 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민을 확실하게 좀 줄여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압도적이다, 뭐 능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좀 비슷한 실력을 지니고 있는 말들이 출전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어코에게 힘을 실어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0번마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저는 이것 때문에 이 경주를 메인 승부. 그냥 메인도 아니고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잡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타트업 때문에. 그러면 스타트업 때문에 왜 이 경주를 하이라이트 메인까지 잡았냐? 아니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깜짝 놀래. 조교 때 물론 뭐 이제 그 말이 뭐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만 카라케이라는 말하고 병합조교도 했고 내가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본 이후로 이렇게까지 말이 좋았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압권이었습니다. 압권. 너무 말이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야 이거는 나오면 승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 승부를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에게 희망, 믿음, 확신을 준 말이라면 이건 하이라이트 메인이다. 해서 스타트업을 하이라이트 메인의 중심에 세워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이 경주가 좀 빡빡합니다. 뭐 거센펀치, 블레이징 엔진, 뭐 여기다 7번마 홀리카이저에다가 8번마 굿프렌드도 있고요. 외곽에는 11번마 골든 세이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입상권을 노리고 어려운 경주인데 그 어려운 것들을 모두 다 잊게 만들어 떨쳐준 말. 그 모든 걱정을 떨쳐준 말. 10번마 스타트업 대가리 놓고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경주, 요 경주 한 경주만 딱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ARS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경마의 5경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부산의 5경주 12마리 출전을 했어요. 중국 트로피 경주네요. 차이나, CHIA, 차이나컵. 12마리 나왔는데, 요게 이제 앞에 가는 말들이 그닥 뭐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뭐 팔릴 만한 말들은 사실 뻔하죠. 뭐 팔릴 만한 말들 뭐 그냥 뻔한 거 아니에요? 뭐가 팔려? 5번마 그 즐거운 동행 팔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스타 팔리겠죠. 여수 슈퍼스타. 예. 그리고 뭐 벌마 브라운 요런 정도 말들도 이제 인기를 좀 모아줄 거다. 뭐 이렇게 보여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주에서 자, 이 경주에서 벌마 브라운과 아마 즐거운 동행이 최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여수 슈퍼스타를 노려요. 바람 많이 불 겁니다.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 슈퍼스타가 사실 좀 잘 나갔던 말입니다. 잘 뛰었던 말이고 잘 나갔던 말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말이 약간 좀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여수 슈퍼스타가 좀 사가리를 타는 그런 느낌이었죠. 한때는 여수 슈퍼스타가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할 정도로 진짜 여수의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다가 최근 경주 계속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뭔가 좀 계속 안 좋고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니 생각보다는 좀 덜 팔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수 슈퍼스타는요. 여수 슈퍼스타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예전에 그 잘 나갈 때 모습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 조교 때 말 훈련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이게 여수 슈퍼스타가 진짜 요거는 편성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찬스예요. 배당판 바람 많이 불 거예요. 지금 뭐 벌써부터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팔리거나 말거나 저는 여수 슈퍼스타는 노려야 된다. 말이 바깥쪽으로 기대는 단점은 있지만 그걸 교정하려고 마방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여수 슈퍼스타를 추천을 좀 드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아예 안 팔릴 거예요. 아예 안 팔릴 겁니다. 7번마 소리 태풍. 이거는 제가 복병마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소리 태풍 따위가 선행 간다고 뭐 버티겠느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붙었잖아. 그 몇 월이었죠? 1월 16일 경주. 1월 16일 경주 1600m에서 선행 가서 버텼어요. 여기에 순발력 좋은 말이 스카일러 지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리태풍, 그리고 라운더 마스커, 샘프고, 뭐 요런 말들, 여수 슈퍼스타 요런 정도가 있는데 가장 빨라요, 소리태풍이. 나가면 그냥 돈다. 나가면 그냥 돈다. 자, 이 경주는 소리태풍을 가장 강력한 제가 복병화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1번만 여수 슈퍼스타의 찬스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마의 7경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서울경마 7경주. 자, 서울경마 7경주는 15마리가 출전했어요. 아유, 빡빡합니다.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로 마련되어 있어요. 1200이고 그레이드 3입니다. 엄청나게 빡빡한 그런 경주죠. 그 지난번에 최근에 계속 좀 말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뛰다가 제가 지난번에 빈체로 카발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살아났다. 완전히 살아났다. 빈체로 카발로가 제정신을 차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빈체로 카발로의 위너 클리어 깔끔하게 그 부산일보배 우리가 때려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빈체로 카발로가 이번에는 말이 어떠냐? 라는 거예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빈체로 카발로는 너무 정직한 말이에요. 말이 좋으면 좋다고 티를 내. 말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티를 내. 이런 말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빈체로 카발로는 여전히 말이 좋아요. 그래서 단거리에 사실상 최강자거든요. 인정하고 뭐 요렇게 한번 갈 거냐? 아니요. 요번에 조금 다른 말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노리고 있어요. 그 다른 말이 뭐냐? 다른 말이 뭐냐면 바로 학산 스피드예요. 학산 스피드. 아, 요거 재밌겠는데? 노림수 학산 스피드 요거 재밌겠는데? 그 세계일보배 경주에서 4등으로 왔어요. 이번 경주에서 나름대로 인기를 좀 모아주는 영광의 월드하고 도착차도 크지가 않았었던 게 사실이고, 학산 스피드가 사실상 능력 있는, 그러니까 강한 상대를 처음 만난 게 지난번에 그 세계일보배 경주였단 말이에요. 큰 대회에서 뛰어봤고 적응했고, 여기다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고요. 그리고 말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학산 스피드가 이번에 뭔가 사고 칠 수 있는 말들 중에 가장 윗단에, 가장 상단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주는 10번만 빈체로 카발로는 인정, 4번만 학산 스피드를 복병으로 10번, 4번 자 두 마리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마의 6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6경주요. 이번 부산경마 6경주는 부산경마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부산경마의 끝장, 그냥 마지막을 털어버릴 그런 승부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경주 실력 차이 없습니다. 트리키의 경주인데 실력 차이 없어요. 실력 차이 없고, 제가 이 경주는 사실 그렇습니다. 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경주 전개, 그리고 훈련 상태, 많은 것들을 이제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 따져보는 많은 것들 중에 모든 걸 이렇게 만족시키고 모든 것에 부합되는 말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딱 한 마리가 있어요, 이번 경우. 딱 한 마리가 있다. 바로 4번마 에어시티. 이게 우리 메인 승부의 중심이고 포인트입니다. 메인 승부는 4번마 에어시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뭐 2월 달에 뛰고 3착을 왔죠. 다실바 타고 센편성에서. 그리고 나서 아니 뭐가 문제지 하면서 연습 주행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번 경주에 나옵니다. 자,
부담 중량이 이제 5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부담 중량이 말 그대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에어시티라는 말 자체가요. 음. 체구도 크고 힘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58이라고 하는 부담 중량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고요. 이 경주가 앞에 가고자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두권에서 뛰고 싶어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나이스 버디, 태왕신기, 금화 디스팅션, 벌교 마수사. 이 말들이 서로 선두권에서 꽝 하고 충돌을 해버린다? 그 바로 앞에 나가는 말들 다 보내놓고 그 바로 뒷선 최적의 전개, 뒷선을 2선을 이끌 만한 말이 바로 에어시티라는 거예요. 다실바가 또 그런 전개를 굉장히 잘 즐겨해요. 말과 기수도 딱 맞고 전개도 유리하고 능력 좋고 조교 때 말 환상적이고. 그러니 에어시티를 놓고 승부를 안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로 준비했어요. 부산경마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그 메인 승부의 중심은 4번마 에어시티다. 에어시티가 부산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의 중심이다. 자, 이렇게 정리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요. 서울경마의 8경주 가겠습니다. 말 9마리 단출하게 출전을 해 있는 서울경마의 8경주예요.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인정을 할 건 인정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6번만 레이디 폭스 인정해야죠. 레이디 폭스 인정해야죠. 인정. 레이디 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전 경주에 어부지리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같이 뛰잖아요. 엑설런트 마타? 어차피 지난 경주에 자기가 때려 잡은 말이고, 그 다음에 신의 반전? 이것도 지난 경주에서 레이디 폭스가 때려 잡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못 뛰었던 건데 이제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레이디 폭스는 물론 뭐 예전에 문정균 기수도 이 말을 좀 잘 타기는 했습니다만 마이야 기수와 너무나도 찰떡궁합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서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레이디 폭스는 인정하겠다. 인정이고 뭐 나머지 말들 다 뻔해요. 뭐 그런저런 말들이 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드는 말이 있어요. 7번마 빅토리 퀸. 얘는 왜 못 뛰지? 도대체가 왜 못 뛰지? 몸값은 1억이 넘어요. 너무 못 뛰어. 너무 못 뛰는 거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말이 약간 찌그덕거리거든요. 조교 때 이 말을 보면. 말이 진짜 찌그덕. 오랜만에 말이 정상적으로 걷는 거야. 오랜만에 말이 정상으로 걷는 거예요. 야, 이러면 이거 모른다. 이러면 이거 빅토리 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뭔가 고가의 말로서 가지고 있던 내면의 잠재력 터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6번마 레이디 폭스는 인정을 하고 조금 더 괜찮은 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7번마 빅토리 퀸 요거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쪽에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끌겠죠. 두 마리 빅토리아 축제와 3번마 유리메이스 이 두 마리가 이제 많은 인기를 좀 끌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뭐 6번마 빅스타 그리고 9번마 금화 리조이스 요런 정도예요. 요런 정도. 뭐 올더웨이까지 갈까? 그러면 예상지에 나오는 그 5마리 정도 요 정도 말들이 인기를 끌 거란 말이에요. 누가 제일 세냐? 누가 제일 세냐? 요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뭐 팔리기로는 빅토리아 축제 2번마 빅토리아 축제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팔리기로는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빅스타 정도 6번마 빅스타 정도가 팔릴 텐데 이혁호 눈에는요 제일 센 말 이 경주에서 3번마 유림 에이스로 보여집니다.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졌어요. 12주 만에 나와요.
공백에 대한 우려와 공백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유리메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 그럴까?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경합을 하게 되면 약간 좀 걱정스러운 대목도 걱정스러운 측면도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유리메이스를 이 경주에서 제일 세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조교가 미쳤어요. 조교 때 걸음을 보면요. 이거 조교하는 걸음을 보면은 얘를 빼고 갈 자신이 없어요. 이걸 빼고 갈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미친 걸음의 수준에 미친 수준의 걸음을 보여준 게 바로 3번마 유리메이스다. 지난 경주 승급전에서 어찌됐건 14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 그 5등급의 1400도 경험을 했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컨디션도 끌어올렸고 여기다가 조교 때 걸음은 거의 미쳐있는 수준이고 상대마들도 다들 기복마들이고 특히나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빅토리아 축제 기껏 해봐야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빅스타는 최근에 자꾸 하향세를 타고 있고요. 그마리 조이스도 편성 때문에 팔리는 거고요. 이 정도라는 거, 이 정도.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말이 또라이가 돼 있는 유리메이스. 완전히 말이 또라이가 돼 있는 유리메이스. 우리는 이번 그 5등급 부산경마 7경주는 유리메이스를 중심으로 유리메이스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경주 갈게요. 서울경마의 구경주입니다. 자, 서울경마의 구경주는요 오늘 마지막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서울경마의 구경주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우리 형님들에게 누님들에게 오픈을 해드렸어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여기는 사실 그 기복마들 요 말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복마들 간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터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좀 노리는 말이 있으니 자, 그 말은 뭐냐? 6번마 원더풀 로던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원더풀 로던. 예. 요거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원더풀 로던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이게 지난 경주를 돌아보면요. 원더풀 로던은 체중이 마이너스 21kg.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져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교하는 거 말 보니까요. 말이 아마 현장 가시면 체중 늘었을 거예요. 말이 단단해졌어요. 딱 이렇게 딱 보면 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 덩치가 좋고 막 한 사람들을 보면 딱 가면 요 뭔데? 이런 느낌이죠. 경주마들도 마찬가지죠. 체중이 늘고 그 는 게 이제 막 어디 군살이 는 게 아니라 딱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불린 근육이 는 거면 그게 눈에 막 보여요. 근데 원더풀 로던은 딱 그런 느낌이더라. 여기다가 원더풀 로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주 우마포이가 선행, 그 이클립스 더 킥이나 우마포이가 선행 가겠죠. 그 말들 보내놓고 내 측 최적 전개입니다. 내 측의 최적 전개예요.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면 안쪽에 빠른 말이 없잖아요. 지금 안쪽에 얘네들이 다 느린 말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보단 빠르니까 원더풀 로던이 외곽에서 이클립스 터킹 우마포이 치고 나가면 그 뒷선 안쪽 자리 잡으면 최적이죠. 그래서 원더풀 로던을 이번 경주는 강력하게 노리는 그런 경주라는 얘기고요. 이걸 놓고 오늘의 마지막 승부를 들어가겠다. 마지막 승부는 6번마 원더풀 로던이다. 이렇게 정리 내려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갈게요. 마지막 경주 가겠습니다. 마지막 서울경마의 10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해 있어요. 이거는 선두권 선행이 전쟁입니다. 선행 전쟁이에요. 선행 전쟁. 선두권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경주면 뒤처지지 않게 순발력도 아주 괜찮은 말. 거기다가 순발력만 괜찮은 게 아니라 어, 따라가서 모래를 맞아도 견디는 말. 그리고 직선줄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노려야 돼요. 그 말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말이 뭐냐 바로 이번 말 라운더 어펌드죠. 아예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라운드 어펌드가 선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매력적인 건 뭐냐면 라운드 어펌드는 선행을 갈 수 있는데 혹여나 살짝 늦발을 한다거나 옆에 말하고 충돌을 한다거나 해서 늦으면 다른 일반적인 선행마들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라운드 어펌드는 선행을 혹여라도 못 나간다면 따라가도 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경주에서는 충분히 한번 라운드 어펌들을 인정하고 가볼 만하지 않겠느냐. 전개 선두권이 전쟁인데 전개 양상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어펌들을 강하게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고요. 선두권이 제가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쟁. 만약에 다 선두권이 몰락하면 누가 오느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네이비 캡틴 같은 말들 생각 없이 타는 조성환 기수 같은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생각 없이 추입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네이비 캡틴. 왜냐면 가장 강력한 추입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선두권에서의 라운드 어펌드 그리고 추입권에서의 네이비 캡틴 이 두 마리를 한번 노려봐야 될 그런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뭐 네이비 캡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팔릴 거예요. 그 안 팔릴 때 우리가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2번, 9번 두 마리 추천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4월 12일 일요일 이어코의 돈사잠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채널이 변경이 됐고 다시 한번 이 채널에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채널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채널이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선 이 채널에 먼저 오셔서 방송을 시청해주신 우리 형님들 그리고 누님들 제가 언제나 늘 감사해하는 그 분들인데 그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이게 그 로직에 의해서 외부로 추천 영상이 되고 추천 영상이 되면 더 많은 좋아요와 더 많은 시청자들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구독자와 더 많은 그 좋아요로 예전에 삭제된 그 채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채널 삭제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거나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힘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막건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